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이렇게 휴일에 다들 나와서 이렇게 또 듣고 있으신 것도 그렇고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좀 늦게 들어와서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일단 시간이 뭐 많이 좀 늦어지니까는 일단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화여대에 있으면서 작게 여러 건축 작업들 하고 있는 국형걸이라고 합니다. 이, 우하우스 파빌리온, 우하우스는 저도 이제 2012년도에 1회 때 심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도 아마 심사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한 세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항상 학생들이 저도 이제 뭐 이런 파빌리온 작업들을 어쩌다 보니까는 많이 하게 되고, 뭐 저만이 아니라 많은 젊은 건축가 분들도 파빌리온이라는 거를 뭐 의도하든 의도치 않게든 요즘 건축계에서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학생들이 파빌리온 작업, 저희 때는 이제 그런 작업 자체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잘 없었는데, 요즘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이면서 굉장히 큰 또 이제 뭐 학습 계획이기도 하면서 또 건축적인 부분으로도 굉장히 앞선 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여기서는 오늘은 이제 파빌리온 관련된 작업들로 했었던 거 몇 개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그 와중에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했었던 부분들 위주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이 시간이 50분이니까 한 가능한 한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거는 이제 건축에 있어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많이 듣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잖아요. 어떤 건축을 둘러싼 어떤 사이트든 프로그램이든 컨셉이든 공간이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위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건축 설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 건축 설계 시간에 많이 여러분들이 듣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파벨리온으로, 즉 특히 우하우스, 뭐 저는 근데 오늘까지 잘 몰랐는데 이게 직접 만들고 그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올해는 그거를 아예 만들지를 못하는 그런 성격으로 했다고는 지금 알았네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떤 재료라든지 구조라든지 형태, 그리고 기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어떤 돈이라는 문제, 그런 것들 부분은 이제 학교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실 건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학교 교육이나 해서는 크게 다루지 못하고 크게 다루지 않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뭐 파빌리온에서도 그럴 텐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특히 이런 지오메트리라든지 뭐 물성에 관련된 매터리얼러라든지, 아니면 구축과 관련된 텍토닉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추상적인 부분, 뭐 퍼셉션적인 부분들, 그리고 특히 패브리케이션 부분들하고 뭐 관련이 깊은 것들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제가 건축 작업을 할 때 중점적으로 고민해왔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뭐 몇 개 작업을 했었던 거를 조금 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팔레트로 작업했었던 시리즈들인데, 팔레트는 제가 지금 한 열 몇 번 정도를 했는데, 팔레트로만
하는 작업을요. 이거를 이제 팔레트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산업 모듈이에요. 일회용 팔레트, 일회용 모듈, 일회용이 아니고 여러 번 쓰죠. 그러니까 중고로 계속 쓰는 기성품입니다. 기성품. 이제 마트나 또 어디 공장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 지게차로 이거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쓰는 아주 튼튼한 그리고 딱 규격화된 모듈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이런 기성 업체들마다 이런 나오는 패턴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굉장히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나와 있는 그런 뭐 건축 자재는 아니죠. 근데 이거를 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산업 그런 지게차 규격이나에 맞춰서 딱 모듈화가 되어 있습니다. 벽돌처럼. 이거를 그때 처음 쓴 게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처음 썼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거를 이제 쌓는 방식, 수평 쌓는 방식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양쪽 양면 극장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어요. 이때가 처음 쓰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대구미술관 쪽에서는 팔레트를 한 1000개를 사면서 이걸 1000개 천장, 이전에도 천장이었는데 이때 여기도 똑같이 어떤 양면 극장화 같은 공간을 뭐 요청을 받아서 이때도 이제 그 같은 모듈을 가지고 이제 극장 공간을 만들었었죠. 이때부터 계속 새로운 시도를 계속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벽으로 세우기 시작을 했었어요. 한쪽 편에 이제 스크린 효과를 내기를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1000개가 사놓으니까 계속 써야 되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휴게 공간을 또 다음 시즌에 조성해 달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휴게 공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한 5단, 6단까지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공간들을 좀 베리에이션을 만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기 안산의 단원미술관 쪽에서는 야외에다가 해달라고 그래서 같은 팔레트 모듈을 또 글로 가져가 가지고 이제 야외 이런 이벤트 스페이스들을 동선이랑 이런 야외 무대 겸 휴게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었었죠. 이때는 또 이제 지그재그로 구조적인 힘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 언덕을 그냥 일방향 언덕이 아니라 양방향 언덕으로 해서 자유자재로 좀 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문화역 서울 쪽 거기 서울역 구서울역 쪽에 가면 공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는 이제 엮어 쌓는 방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새로 개발한 방식인데 이거를 이제 엇갈려 쌓으면서 이중으로 벽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쌓다 보니까 이게 6m든 7m 이때 그 6단이니까 7점 몇 미터까지 7.7m 넘게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미디어 아트하고 같이 이제 작업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공간에 맞춰서 자유롭게 변형이 됐었죠. 그리고 이게 또 한 번 이제 을지로로 들어가서 을지로 지하보도에 이걸 한번 쫙 깐 적이 여러분들 본 적이 없겠지만 지하보도에다가 쫙 깐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이때 서울시 어떤 전시를 지하보도에다가 한 적이 있고 이 경남 도립미술관 창원으로 가서 창원에다가 이때는 이제 이런 지붕을 만들었었죠. 팔자 그래서 이런 콘서트 공간 같은 거와 이땐 부스로 얘를 바꿔서 설치를 해봤습니다. 이런 전시 부스가 됐었고 이런 전시 공간도 하고 그 야외 콘서트 공간 이건 이제 뭐 예전에 젊은 건축가상 전시 때 이런 작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 이후에도 지금 올해 2번인가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팔레트가 계속
어떻게 보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팔레스케이프라고 해서 어떤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요청이 오면은 설치를 해주고 뭐 그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팔레스케이프라고 여러분이 쳐보시면은 나오는데 그렇게 했었고, 그렇다고 이제 팔레트만 할 수는 없고 다른 걸 다양하게 해왔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스틸로 하는 것들인데 이 태양광 패널로 이제 이런 쉼터 공간, 일종의 파빌리온, 쉼터, 여러분들 이런 팔각정, 뭐 우리나라 어느 공원에나 다 있잖아요. 이런 공간을 이면서 저도 아직까지 의문이 드는 게 왜 팔각정은 항상 팔각정일까? 항상 의문이 들어요. 근데 저런 쉼터를 이런 태양광 기능을 갖는 쉼터로 해달라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걸 기업이랑 같이 했었는데, 이제 일종의 어떤 뭐 사이트 스페시픽하지 않고 건축이 갖는 그 한계가 거기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자동차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어떤 공장 생산이 제한이 된다는 거, 그리고 현장 중심이라는 거, 그리고 일회성에 그친다는 거, 그런 한계를 좀 넘어서서 어떤 제품으로서의 건축, 그리고 양산화 가능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한 그런 걸 해보자, 태양광을 갖는 쉼터로.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는 이제 이런 해바라기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해서, 낮에는 이제 뭐 꽃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걸 받아서 지붕에서 태양을 받아서 이제 밤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자세한 디테일까지 다 풀어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결과물은 처음에는 이렇게 모듈식으로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이제 부재별로 이제 가져가서 현장에서 한 3일 정도 걸려서 조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천에 있는 건데, 인천의 청라 쪽에 뭐 파빌리온 같은 거지만은 이거는 뭐 반영구적인 구조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하는 이 쉼터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 아래는 이제 위에 그런 그림자 패턴이 떨어지고요. 그런데 얘가 이제 뭐 이렇게 옆에는 이런 태양광, 저희가 이제 이것도 디자인한 그런 태양광 가로등들인데, 그러고서 이거를 고민을 막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뭐 갤럭시나 아이폰도 버전 1이 있으면 2도 나오고 3도 나오고 지금 뭐 10, 11 나오듯이 이것도 한번 계속 버전을 업그레이드 시켜볼까 해서 여러 가지 버전을 막 생각을 하다가 여기저기 막 서울로 여기도 제안을 해보고 여기도 제안해보고 그렇게 막 해보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상암동에 있는 올림픽 아니다 월드컵 경기장 안에 월드컵 공원 안에 있는 에너지 드림 센터 공원입니다. 거기 이제 같이 해왔던 그쪽 기업 팀하고 R&D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직접 다 목겁을 끝까지 해서 얘를 그대로 올려버리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었고, 이것도 이제 뭐 태양광으로 뭐 유무선 충전에 열선 벤치에 미세먼지 반응 뭐 조명에 이제 기능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경량화 시켜가지고 얘를 아까 거보다 훨씬 기술적으로 디벨롭된 버전 2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버전 2들을 이렇게 하고 이 자재라든지 그러니까 소재라든지 얘가 경량화도 됐고, 이제 어디든지 한 번에 갖다가 설치할 수 있는 식으로 양산 가능한 시스템을 했고,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따라서 이제 빛이 반응하는 그런 시스템을 했었고요. 뭐 이건 시간상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그런 태양광 모듈을 가지고 저희가 뭐 이런 거는 이제 종이접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종이로 만들 수 있는 건 스틸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틸 판재를 우리가
레이저도 자르고 절곡도 하고 다 자동으로 요즘엔 가능한 그런 시대죠. 그래서 종이로 만들 수 있는 건 뭐 스틸로 다 만들 수 있다는 그걸 갖고 종이로 스터디를 엄청 해보고 일종의 외장 패널의 개념으로 이건 접근했던 그 태양광 패널입니다. 그러니까 금속 패널인데 이래서 뭐 하나의 어떤 이런 완성된 패널링을 가지고 뭐 이건 건물에 적용하려고 그 막판에 가서 이게 적용은 안 됐었는데 여기 제가 아는 쪽에 이제 뭐 소개로 이제 작은 파빌리온 이런 쉼터에다가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주도 어디에 있는 그냥 작은 쉼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태양광도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여기도 솔라스케이프라고 만든 이것도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이제 파빌리온이나 이런 것들이 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능성들이 건축에서 갖는 수요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이 여기저기 열려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뭐 어떤 올림픽 공원에 있는 그 조형물이었는데 이때는 공모로 당선됐었던 뭐 이런 트래플 넛이라는 어떤 형태의 이런 조형물이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이걸 넣었냐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되게 뭐 특이한 어떤 지오메트리인데 사실 이게 당선되고서 제가 한 2, 3일 동안 밤에 잠을 못 잤는데 왜냐면 뭐 좋아서 못 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잘 모르겠어 가지고 보기에는 그림은 그려놨는데 이걸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는데 이걸 이제 구조 사무실에서 풀면은 이렇게 풀려 갖고 왔는데 이걸 만들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고안을 해서 얘를 모듈화 시키기로 했고요. 얘가 7개 모듈이 3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반복 모듈로 얘를 풀어냈고 그걸 이렇게 7개 모듈화를 시키고 얘를 이제 3D 프린팅으로 목겁을 조그맣게 해봅니다. 얘를 어떻게 세울지 이게 3개 아크가 다 아크 값이 다른데 R 값이 그게 이렇게 허공에 떠 있기 때문에 이건 직접 이거를 이 틀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제 이건 이제 학교에서 만든 건데 이거 만들어서 이걸 보냅니다. 보내서 이제 공장에서 실제 처음에 잡은 목겁 그대로 이걸 공장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 개가 정확히 60도 가면서 한 번 가면서 60도씩 돌아갑니다. 그런 지오메트리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장에서 다 정삼각형에 맞춰서 얘를 세우고 위에 덩어리들 놓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로프가 정확히 사인 곡선이 들어갑니다. 그러고 로프들을 엮는 방식을 고안을 하고 그래서 얘를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건 이제 이 사람이 밟지 않는 요 경사값으로 요 밀도를 줘서 사람이 밟지 않는 곳에 이런 쉐이딩을 좀 줍니다. 이거 물론 매뉴얼하게 좀 다 달았는데 뭐 이때 여러 학교 학생들이 다 뭐 알바로 참여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처음 뭐 예상한 그림처럼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런데 이 안에 이제 들어가고 밟을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 오픈을 하니까 완전히 여기가 난장판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고 이렇게 막 다 올라가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금방 철거가 돼버리고 대신에 이게 광주 비엔나 요 스트럭처가 뭐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다 보니까 광주 비엔날레로 일종의 팔려갔어요. 이 광주 비엔날레에 팔려가니까 이제 미디어 아트랑 같이 결합돼서 팔려갔고 일종의 넘어가고 지금 현재 여기 비엔날레 광장에 아직도 있는데 지금 한 3년 정도 4년 돼 가지고
이게 또 한 번 리뉴얼을, 그러니까 이제는 요 스트럭처 놔두고 지금은 이때는 인공빛으로 했는데 이제 자연빛으로 한번 뭐 해보자고 해서 조만간 이것도 리뉴얼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의 작품이 두 번, 세 번 계속 써먹히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고 있죠, 이것도. 다른 것들은 이제 뭐 시간상 간략히 어떤 것들 이런 작은 프로젝트를 위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이건 파빌리온이라기보단 이것도 외부 공간이긴 한데 임원 고가 하부에 있는 고가 하부의 이런 공간 조성을 했던 거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최근에 했었던 작업인데, 이런 그 기존의 관리동 앞에 이런 그 오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인천에 있는 인천 서구에 있는 서구 근린공원에, 거기에 이제 이런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뭐 뻥뻥뻥 뚫려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단순 타공이 아니라 이렇게 프레스 타공이라고 그 같이 펀치를 하면서 누르면서 뚫어내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밑에서 보면 뭐 특이한 타공 패턴이 보이는데 뭐 그런 이런 올가미 패턴 같은, 그리고 이거는 뭐 이런 나무 토막 가지고 이 다른 뭐 분들은 쌓았다고 하지만 이건 쌓은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젠가처럼 쌓았다고 보고 이렇게 뭐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여기에 보시면 이런 Z축이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어떤 이런 라멘 구조를 갖고 있는 구조물이에요. 이건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다 했었던 작업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제주도에서 했었던 이런 뭐 그 전체 쉘 구조물이고, 이런 거는 아까 그랑 비슷하게 이런 파이프 가지고 했었던 것들, 그리고 이런 뭐 슈퍼미러 가지고 했었던 뭐 이런 것들, 이런 종이 이런 판지도 이건 골판인데 골판이 한 방향으로 힘을 받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쓰면은 그 아주 유용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가지고 했었던 그런 것들. 예, 일단 여기까지 뭐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요. 뭐 혹시 뭐 이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쭉 보여드린 것들이 주로는 이제 뭐지, 만드는 작업들을 주로는 많이 작업을 특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재료와 재료의 속성에 따라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뭐랄까 공간과 형태를, 그리고 제한된 버짓 안에서 그거를 뭐 개념적인 거를 살리면서 표현을 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항상 고민을 많이 해오고, 그래서 다양한 재료를 활용도 해오고 뭐 그거에 맞는 무언가를 만들려고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특히 파빌리온은 아까 뭐 김희영 건축가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실험적인 해볼 수 있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축가의 의도와 작가의 의도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좋은 작품으로 한번 뭐 다양한 도전을 해보시길 기대합니다. 네.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학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네,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대학교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리시나요? 소리가 엄청 적게 들려요. 예. 네, 첫 번째 보여주신 작품에서 혹시 그 접착제는 전혀 사용 안 하셨나요? 아, 팔레트 작업인가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레트? 네네네. 네. 아, 팔레트 작업은 조립 부재는 딱 하나 들어갑니다. 케이블 타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력 방향의 중력에 따른
자체 하중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그 하중들끼리 한마디로 중력 방향으로가 아닌 그 일종의 다른 방향으로의 엮어주는 거는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해주는 장치는 케이블 타이만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또 질문하실 학교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로. 네, 숭실대학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입니다. 예. 저는 일단 강연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했던 목구조 파빌리온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예. 저희가 목구조 각 파이프를 사용하는 파빌리온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건축가님께서 만든 파빌리온에서 이제 Z축으로 구조를 세워서 라멘 구조로 구조를 세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해서 네. 좀 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화면 공유를 다른 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보이시죠? 네, 화면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예, 이게 뭐 뭐지? 원격이니까 뭐 그때그때 다른 자료로 띄울 수 있어서 좋네요. 이게 그때 이걸 아까 보여드릴까 하다 시간상 없을 것 같아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일종의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하면은 네모 박스에서 비워낸 건데, 보시면은 이제 이 벽을 세워 놓고 거기에 이제 꽂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얘를 이제 보시면은 이게 모듈화 시켰고 전체 9067개 각재가 들어갔고 타입은 73가지인가 타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다른 피스가 아니고 얘를 단위 모듈 단위로 이제 그걸 다 계산을 해놓고 움직였죠. 여기 보시면은 이 화면 보이시죠? 네, 화면 보입니다. 보이세요? 네, 예, 중간에 벽이 있어요. 벽이 있는데 그 벽에 이제 꽂혀진 방식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벽은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벽을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런 거죠. 여기 이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는 X축과 Y축만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는. Z축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이걸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쌓아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무 토막을 쌓아가지고는 절대 이게 무너지지 이게 어떻게 쌓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종의 페이크를 해놓은 거죠.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시민 박유남님 질문, 마이크 켜고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건축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팔레트 스트럭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가벼운 호기심이긴 하지만 뭔가 팔레트 스트럭처를 되게 어린애들도 많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그 파빌리온을 봤을 때 되게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팔레트의 색상이 다 검정색으로 통일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건축가님께서 왜 그런 특정 색상만 사용하셨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검정은 검정색 팔레트가 그 흔치가 않아서 일단은 쓴 거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마트나 가시면은 많이 보시는 게 초록색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초록색은 되게 그게 이제 색상이 초록색도 그렇고 이게 산업자재다 보니까 색상을 막 이렇게 이쁜 색상을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어진 제품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 막 노란색 아니면은 막 되게 진한 되게 그 채도 높은 초록색 되게 쓰기 되게 쉽지 않은 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으로 한 이유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미술관 작품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유치한 색상이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었고 또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거에 이제 검정색 니즈들이 많았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하다 보니까는 오래 했던 것들에는 노란색도 썼었고요. 지금 여기 소개는 안 드렸지만은 그 색상을 아까 보여드린 것도 초록색도 쓴 적이 있고요. 색상은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주문 제작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거에서 가져오는 거고 그게 또 의미를 갖기 때문에 색상이 생각만큼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그럼 다음 이어야 될 질문 해주시면 되고 지금 시간 관계상 가천대까지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야 될 질문 해주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네. 네. 다이나믹 릴렉세이션 파빌리온에서 전체 형태를 잡았던 그 모듈로 만든 그 형태랑 그 안에 로프를 어떻게 연결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잠깐만요. 아까 잠깐 그 화면 아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화면 다시 공유한 거. 네, 보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고리가 다 달아놨잖아요. 고리를 다 달았고 그리고 이 로프들끼리는 이렇게 이런 고리가 있고 그거를 기계로 찝는 기계가 있어요. 그게 물론 이제 학생들이 하기에는 그런 기계를 구하기 어려운데 그냥 벤치로 찝어 가지고는 얘가 풀리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가도 안 찝을 만큼 기계로 세게 프레스를 해버려요. 이 그물망을 만들려고 뭐 그런 식으로 했고 여기 밑에 고리는 여기 파이프에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을까요? 이거 보시면.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가천대 질문 마이크 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천대 질문자입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네. 예, 예. 마지막에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그 파빌리온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아, 예. 제가 봤던 폴리카보네이트는 평면적인 게 많고 곡률을 심하게 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파빌리온에서 봤을 때 곡률이 심하게 보이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 폴리카보네이트 특징은 아니 여기 안 그래도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보통 만들 때 보통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랬으니까 아크릴을 쓰려고 보통 많이 해요. 근데 아크릴은 실제 만들면 쉽게 이제 깨져요. 깨지기 때문에 위험한 소재이기도 해요. 유리만큼 뭐 파편이 튀는 건 아니지만 아크릴은 기본적으로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폴리카보네이트는 전등 박스 같은 거 있죠. 전등이나 뭐 그 등박스 같은데 폴리카보네이트를 많이 쓰게 돼요. 흔히 렉산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두꺼운 폴리카보네이트나 아니면 복층으로 된 거는 휘지가 않는데 이런 애들은 한 2T 정도, 2T였을 텐데 2T짜리 폴리카보네이트 정도는 이렇게 말랑말랑 휩니다. 그리고 얘가 깨지진 않아요. 큰 힘을 줘도 이게 구부러는 줘도 접힐지언정 깨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다 그리고 밴딩해서 정확한 구멍으로 뭐 이걸 다 계산해 놓고 그걸 이제 다 밴딩을 한 거죠. 밴딩. 뭐 이때도 이거 해놓고 태풍이 왔었는데 뭐 태풍의 전체 구조물이 날아갈 뻔은 했는데 개별 낫장들이 날아가지는 않고 뭐 파손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쓸 수도 있는 그런 소재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북통화 건축가님 감사합니다. 네.